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강하게 힘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폭등하면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반영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가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백신 개발에 대한 신중론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이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전날 미국 시장이 좀 급락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밀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1%가 좀 넘게 밀렸어요. 근데 이제 나스닥 시장은 0.5%대로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었었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는 0.39% 하락으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로 환호를 했다가 그날 저녁 때 이제 의구심을 또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거기다가 유상증자까지 단행을 하면서 모더나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선방을 했었어요. 잠깐 좀 보게 된다라면 시장 지도를 좀 보게 되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애플이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장비사들, IT 장비사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였었어요. 테슬라도 좀 괜찮은 주가 흐름이었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이게 IT 쪽 섹터 쪽에 한국 시장에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국 시장은 좀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성장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좀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반기 때에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못 오르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반등 시도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전날 강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산업재 쪽 섹터에서 좀 많이 올랐었는데 경제 재개에 대한 업종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산업재 쪽 섹터가 대부분 다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강이라든가 기계, 화학, 조선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전날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더 쉬어가고 역배열권역에 있는 산업재 쪽 섹터들이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까지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은 공격적으로 좀 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좀 흐름을 보면서 전략을 세워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상승 전환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선 두 가지로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트랙 전략으로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쪽은 산업재고요. 그다음에 또 한쪽은 성장주인데 산업재 쪽 섹터는 어제 강했던 섹터들이에요. 대형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기아차, 포스코 이런 IP 대형 섹터들 쪽, 대형주들 위주 쪽에 포지션 하나 하고 또 다른 쪽은 성장주예요. 최근에 올랐었던 종목군들을 좀 섹터들을 보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종목군들이 오늘 반격 시도가 나오는지, 만약에 그들이 반격 시도가 나오게 되면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구분을 해보면 트레이딩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눌림목 매수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 시도를 못했어요. 4월 중순 자리대의 고점 자리대가 한 52,000원 자리대인데, 대형주들 중에서도 이 4월경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선 그런 기업들이 있고, 넘어서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이 넘어서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52,000원 자리대, 이 정고점 자리대가 저항 라인대로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이 자리대를 1차 타겟으로 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동차 쪽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격이 이제 좀 더 벌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재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크게 보게 된다면 이러한 목표치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목표치보다는 그 아래 위에 있는 121선 자리대를 목표 타겟으로 놓고 수익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전고점을 넘어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이평선, 즉 121선 자리대가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전고점 자리대를 못 넘어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 자리대를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 섹터들 중에서 많이 올랐던, 그러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시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오늘 5일선 자리대가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모더나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나오면서 시젠이 아마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젠 같은 경우는 이 11만 5,500원 자리대죠. 이 5일선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가 안착이 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선을 이탈을 해주는지 여부로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1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 부분들이 좀 깨지게 된다면 일단 좀 더 눌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눌림이 좀 나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던 쪽으로 자금이 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아마도 재료 쪽과 이슈가 그 이슈 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특히나 이제 어제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 중에서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산업재 쪽 섹터는 역배열 버전에서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재료와 이슈를 좀 보유한 그런 뭐 엔터주들이나 뭐 YG 엔터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면서 정배열 초입권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YG 엔터 마찬가지고 JYP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평선을 뚫고 넘어갔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 다음에 양회가 좀 열리죠. 그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목 위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좀 길게 여유 있게 끌고 간다, 주도 섹터들에 있어서의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전히
성장주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좀 보게 되면 자료를 좀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주도업종의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를 좀 보게 되면 바이오 쪽, 전기차, 게임, 그다음에 인터넷, 소비재 쪽 섹터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다 이제 조금 최근에 주춤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조정장이 나왔을 때나 아니면은 섹터 차별화장이 나왔을 때 주도를 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상황하고의 공통점은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이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이들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EPS 증가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소실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이들 기업들은 여전히 다시 또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조정 시에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신문 기사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었어요. 경제 재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미국의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언택트주들을 팔고 낙폭과대주들을 좀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게 언택트주들 팔고 산업재 쪽 섹터를 매수한다라는 얘기인데 추세를 좀 돌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해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트레이딩인지 투자인지 이 부분도 좀 구분을 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오늘 봐야 될 섹터들은요, 2차 전지 쪽하고, 이게 한쪽은 좀 포괄적이에요. IT를 다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비, 소재, 부품이죠. 소부장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들 섹터들 중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좀 못 오른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오른 종목군들 쪽에서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테슬라 모터스 쪽에서도 소식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로 좀 보는 부분들이 아닌 만큼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이들 섹터들 오늘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 내일 또 양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관련 종목들은 오늘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중국 관련 섹터들은 여전히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어제 급등이 좀 나왔었죠. 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대부분 뭐 JYP 엔터, 뭐 엔터주들이나 호텔신라라든가 파라다이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호텔신라를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제 61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였지만 정고점에 있어서의 저항 권역대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여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좀 터졌지만 정고점 자리 때문에 못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파라다이스나 호텔신라 이런 쪽보다는 JYP 엔터라든가 아니면 YG 엔터 뭐 이런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건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관심 섹터 내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 섹터 혹은 IT 쪽 섹터에서 좀 볼 수가 있을 만한 부분들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권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종목이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이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첨보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소부장 쪽으로 좀 보게 되면 많이 이제 못 올랐던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TSE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기록하고 넘어서고 난 이후에 신고가의 흐름도 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것도 너무 많이 올랐다 싶다라면 원익 QNC도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소재 쪽 섹터에 있어서는 성장을 충분히 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매수 관점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여유 있게 볼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거냐, 이 차이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섹터 내에서 2차 전지라든가 소부장 섹터들 조정받을 때 그때 마이너스 권역에 매수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0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의 양시장이 모두 강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 2%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는데요.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을 중점적으로 사들이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이 크게 오르는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1%가 넘게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시장은 어떻게 반영하면서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 제외하고 오늘 모두 하락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어제 5만 원대 위에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 0.8% 넘게 빠집니다. 49,900원대, 5만 원대 하회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빠지네요. 82,000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 그치고 있고, 네이버가 다시 한번 1%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4위권에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어제 마감은 5위권에서 했는데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21만 6천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총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우선주는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42,8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합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가운데서는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강보합권 그리고 LG 생활건강이 0.64% 상승 나옵니다. 내일 중국의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LG 생활건강 오늘 142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고, LG화학과 삼성 SDI 오늘 좀 빠지네요. LG화학은 1.4%가 넘게 빠집니다. 35만 원대, 삼성 SDI는 하락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인데 31만 5,5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가 2%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97,300원대. 일단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엇갈립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요, 0.28% 약보합권에 거래 출발하면서 1975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 출발합니다. 697포인트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오늘 다시 한번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들이 상승 나옵니다. 셀트리 헬스케어가 1% 가깝게 상승 나오는데, 일단 셀트리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91,900원대, 그리고 제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1% 넘게 상승하네요. 84,6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백신과 관련된 신중론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진단 키트 종목들, 어제 좀 내렸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젠 2% 이상 튀는데 10만 9,8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11만 원대 목전에 두면서 출발하고 있고, 알테오젠 5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오늘 3% 가깝게 빠지네요. 19만 2천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가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강보합권에 출발을 하고 있고 일단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 대부분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데 CJ는 약보합권에 그치고 K&W도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57,900원대. 이번 주에 6만 원대가 깨지면서 계속해서 6만 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랜만에 빨간불 켭니다. 0.79% 상승 나오네요. 77,000원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어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어제 상승폭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92,000원대 하회하면서 91,900원대에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시장이 좀 오늘 약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매번 단타로는 어떤 장에서든지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만도를 좀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 근데 뭐 미국 시장의 뭐 추세라든지 아니면 박스권 저점을 깬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 매매 계속 단타는 계속 될 시장이 맞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도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자, 지난주에서 여러분들한테 만도라는 종목을 특히 초보자들이 바닥 번역에서 진입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이죠. 그때 대비 이후에서 이제 흔들렸지만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닥 번역에 있던 종목들은 빠짐이 적고 그리고 올라올 때에서는 이렇게 잘 올라올 수 있는 이 흐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적으로 접근할 때에서 바닥에 있는지 고점에 있는지 부분을 보면서 바닥 번역에 있는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초보자들한테는 안전한 종목으로 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요거 일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계속적인 이제 단타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에서는 손절만 짧게 잡는다면 어떠한 종목이든 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바닥에 있으면 바닥에 맞게 손절 라인을 잡으면 되고 고점에 떠 있다면 손절 라인을 더 짧게 잡아서 강한 종목을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거래량을 보면서 매매가 가능한데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서 질문을 주셨던 종목들을 가지고 매수할 종목인지 매도할 종목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시청자 질문은 러셀입니다. 자, 러셀이라는 종목은 일단 지금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거 매수가 가능합니다. 일단 장대 양봉 패턴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아까 만도도 보여드렸듯이 이게 떠 있는지 바닥에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 번역에서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가 들어주고 횡보하고 다시 들어주면서 최근의 패턴들이 바로 이제 장대 양봉의 거래 실림 패턴이라고 이게 되는 건데 목표치는 이만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눌리게 되면 눌림목 매수가 가능합니다. 간혹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이제 약한 종목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고점을 최근에 고점을 뚫고 목표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강한 패턴들을 조정받을 때 공략했을 때에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한다는 걸 볼 때에서는 이런 패턴은 제가 볼 때에서는 초보자들이 접근해도 괜찮은 강한 바닥에서 움직이는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종목의 섹터는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원료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중고 장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사업을 영위를 해요. 그래서 주요 뭐 매출처를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독일의 인피니온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그 중고 장비라 그러죠. 그래서 리퍼비시 이제 방막 증착 공정 장비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쪽들을 이제 납품문과 이제 설치 이런 쪽이 이제 대부분 주요 이제 그 수입원인데 반도체 섹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섹터에 있는 2차 전지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재료 부품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도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도 어제 그 흐름에 맞춰서 횡보하다가 어제 거래 실면서 움직였는데 이제 손절 라인을 제가 볼 때는 1,700원 정도를 좀 깊게 잡는 1,700원 정도를 여기를 잡고 눌릴 때마다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박스권을 그려드리면 한 요 정도 내에서 얼마든지 요 정도 내에서 가볍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지금 정도 내에서도 공략은 가능하지만 최대한 여기 붙여서 싸게 사면 좋고 목표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N자 목표치가 이만큼 나오니까 아직 올라갈 폭은 더 남았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오늘서부터 분할 매수 하셔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러셀이라는 회사는 재무적으로 볼 때에서도 뭐 당기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요. 시청자 질문인데요. 자, JYP 어제 SM부터 해서 JYP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좀 종목들이 좀 강하게 어제 엔터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매수는 가능합니다. 매수는 가능한데 이제 손절 가격을 1차와 2차를 좀 잡고 가야 돼요. 아까 좀 전에 봤었던 러셀하고 좀 비슷한 모양새인데 얘도 이제 그 엔터주의 흐름들도 조정을 그동안 이렇게 쭉 받았다가 그러니까 아까 러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이쯤에서 움직이는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서 고점을 주고 조정을 한 1년 2년 받고 이제 다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이제 좋은 종목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 JYP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호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왔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이 계속 증가 중에 있고요. 2020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132%나 증가를 했고 순이익도 113억 정도, 그러니까 78% 정도 증가가 있는 상황인데 한학령 해제라는 이제 기대감 속에서 엔터주들이 어제 좀 급등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부분 속에서도 그렇게 크게 실적들이 망가지지 않고 계속 성장세가 이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좋게 봅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도 N자 목표치가 이만큼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차 손절 라인을 분차트를 봐야 되는데 1차 손절 라인을 자 이렇게 쭉 갔을 때 한 22,700원 정도? 그래서 한 요 정도. 자 5분 차트로 돌려볼게요. 자 22,700원이면 1차 손절 라인은 이 정도를 잡고 분할 저점 매수를 하시고 2차 손절 라인은 이제 22,000원 정도. 그래서 일봉상으로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22,700원이 대략 한 요 정도, 예, 요 정도고 그다음에 22,000원 정도인데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쭉 받으면 그러니까 조정받으면서 2만 원의 지지를 받고 다시 모양을 만들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매매를 치고 단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절 라인을 1차와 2차를 두고 그래서 22,700원과 22,000원을 두고 매매하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달리는 말을 계속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정을 받고도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질문은요.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 자,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일단 신고가 패턴인데 자, 이 종목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예, 이것도 매수는 가능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가 가능한데 대신에 이렇게 급등해 있는 종목들은 초보자들이 잘못 잡았을 때에서 손절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어요. 빠지게 되면 마이너스 40%까지 밀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만 반대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굉장히 계속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있죠. 그래서 달리는 말은 계속 달리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건 손절 라인을 깊게 잡으면 안 되고 아까 전에 이제 그 JYP라든지 러셀 같은 경우는 바닥 쪽에서 이제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물려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 손절 라인 굉장히 좀 짧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8만 원 정도로 잡으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네모. 그러니까 이 장대양봉 앞에 있는 이 흐름 앞에서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에서도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눌리게 돼도 가능하고 매매는 가능한데 18만 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좀 잡고 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약주 섹터들 뭐 계속 지금 뭐 차세대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 뭐 제약주들이 지금 꺾이는 흐름들이 아니니까 특히 뭐 계속 지금 모더나 이슈도 있었고 지금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에 대한 뭐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제약주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제약주들을 보신다라 그러면 물론 이것보다도 더 안전한 패턴들은 있겠지만 선수들이라면 이런 종목도 손절을 잡고 뭐 공략은 해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에서는 오늘도 순서를 좀 정해보면 JYP라든지 러셀 패턴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 초보자들이 안전한 쪽은 이런 바닥권역이 움직여주는, 그리고 목표치가 아직도 많이 살아있는 이런 종목들이 초보자들한테는 러셀이라든지 이쪽이 유리할 것 같고요. 이쪽 알테오젠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많이 떠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이것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두 종목이 좀 매매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시장,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 뭐 급락하는 흐름들보다는 박스권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매매 정도 시간대 찾아뵐 테니까 그때에서는 안전하고 바닥권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많이 기대하시고요.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을 좀 보게 되면 동부건설을 좀 물어보셨어요. 동부건설을 좀 물어보셨는데 우선 뭐 동부건설을 좀 보게 되면 참 산업재 쪽 섹터에서는 상당히 좀 싼 기업이에요. 많이 좀 빠졌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낙폭이 좀 크게 나왔던 그런 흐름들 속에서 급등이 좀 나아졌었고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졌었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SOC 사업이라든가 건설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멘텀거리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날 좀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10,000원짜리대가 좀 저항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10,000원 부분대에서는 일단 챙기면서 가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약보합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 호가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호가도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에 거래량이 같이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요. 근데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을 때는 거래량 자체가 조금 미미한 그런 부분들을 보이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큰 비중으로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봐도 좋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어디를 매수 포인트로 좀 잡을 거냐 그 부분을 보게 되면 9,100원짜리대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9,100원 정도까지 눌림을 주게 된다라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만도예요. 만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기업인데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종가상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자리대가 25,850원이에요. 장중에 25,650원 정도 때까지 빠졌는데 좀 러프하게 보게 되면 한 25,500원 자리대 그 자리대에서부터 한 24,500원 자리대까지 밀리게 된다면 요거는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박스권 자리대를 넘어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요 폭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그 자리대가 약 한 29,000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저항선은 약 한 28,000원 정도, 그리고 2차는 한 31,000원 정도로 잡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리고 요 지금 타이밍을 노려서 매수 포인트로 한번 가담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긴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삼영 ENC라는 기업이에요. 삼영 ENC라는 기업인데 전날 대량 거래가 좀 터졌어요. 근데 이제 캔들의 모습을 보면
캔들의 모양새가 좀 지저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느끼고 있어요. 윗꼬리가 좀 상당히 길고 아랫꼬리도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보니까 하한가도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보니까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 소송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네요. 이 부분들을 좀 맞춰보니까 소액 주주들이 좀 뭉쳐가지고 지금 소송을 좀 건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1분기 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여기 나오진 않았네요. 그러면 다트를 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다지 썩 좋은 실적이 나왔는지 요걸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매출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렇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당기 순이익은 조금 늘었네요. 그렇다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요. 다만 이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우량해요. 부채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주당 8,500원짜리대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통 물량이 4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날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추가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5,900원짜리대를 좀 기점으로 해서 1차적으로 한 7,000원짜리대까지는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캔들에서 보시면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일단 한글과 컴퓨터라는 일단 종목입니다. 일단 질문을 주셨는데 11,000원 10% 그래서 매수를 하셨나 봐요. 일단 매도 시점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셨거든요. 일단 지금 상승을 최근에 했다가 일단 눌린 구간을 가지고 일단 다시 상승을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14,000원 구간 정도 지켜보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AI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60일선 지지해주는 선에서 천천히 한번 끌고 가보시면 그 이상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군 자체는 지금 일시적으로 한번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이러한 시장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는 느긋하게 좀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에서도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은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15,000원까지도 한번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민엔지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최근에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공인인증서 폐기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됐고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지금도 하단에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끌고 가시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추세도 양호한 상태이고 기관이 최근에 이제 수급도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세를 더 받을 수 있고 더 상승 여력은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그냥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 단기 목표가는 17,000원, 2만원까지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종목은 우리넷이라는 종목을 문의를 하셨는데 일단 우리넷 최근에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60일선, 120일선을 좀 강하게 쉬지 않고 거의 쉬지 않고 올라오면서 지금 오늘은 좀 차익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추세도 양호하고 5G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는 오늘 자리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만약에 지금 자리가 음봉이 떠서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 전일 종가 정도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전일 종가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5일 이평선 지지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9,600원 구간까지 한번 눌려주면 그 자리에서 천천히 진입하시는 그러한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HFR이나 KMW 같은 종목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우리넷이 대장으로 최근에 움직였었거든요. 일단 이러한 부분에서는 항상 대장주를 좀 공략을 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추후에도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원하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만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유튜브에서 그 문다님께서 YG 엔터테인먼트 매수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가수 빅뱅이나 그 악동 뮤지션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이런 소속사 가수를 그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일단 최근에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에 공연 및 팬미팅이 많이 좀 취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영업이익이 당연하게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백신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 그 기관 외국인 매수도 좀 들어왔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고 중기적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림시마다 좀 매수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 손절 라인은 좀 길게 한 3만 원 정도로 잡으시고 어제 장대 양봉 이후 이게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정이 일종의 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뭐 연말로 이렇게 후반부로 가게 되면 당연히 코로나는 어느 정도 좀 약화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 YG 엔터테인먼트도 중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은 조정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 유튜브에서 그 박병장님께서 이 시그널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PCB라고 해서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제인가 그제 TSMC에서 그 화웨이 그 수주를 중단한다 이런 뉴스에 따라서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그 삼성전자 갤럭시 부품주가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폰 판매량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그 후반부로 좀 갈수록 스마트 판매량은 아마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로 접근하시면 되지 않고 중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손절 라인은 한 61선으로 잡고 오히려 좀 밀릴 때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단기 라운드 피겨 저항가 한 10,000원 정도가 단기 저항가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꾸준한 추세 우상향을 보여줄 거라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 의견은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국내 대표 반도체
그리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그 우수한 기술력을 좀 바탕으로 해서 뭐 반도체 제조 장비, 뭐 열처리 장비, 또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등을 좀 제조 공급하고 있는데요. 주요 그 공급사가 삼성전자예요. 핵심 공급 업체인데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LCD에서 OLED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사에 그 장비도 많이 신규적으로 많이 수주를 들어가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주가 흐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기관 수급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5월 초부터 기관 수급이 아주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밀릴 때마다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고 좀 판단이 되고, 손절 라인을 이것도 이제 러프하게 설정을 하면 한 121선 정도 이렇게 보고 꾸준히 모아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은 시청자분들께서 질문 주신 종목을 순서대로 한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종목이 무학이에요. 무학은 주류조정 업체로서 영업을 예전에 잘 해오다가 최근에 시장 점유율을 뺏기면서 역성장을 하고 있죠.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꾸준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실적이 안 좋죠. 그래서 점유율이 옛날에 좋은데 일하는 시트 상품을 내서 진출을 하다가 계속 점유율을 뺏기면서 급기야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1, 4분기 실적도 좋지는 않게 나왔어요. 재무 부분은 좋습니다. 그동안 영업한 내력이 있어서 재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을 장기 투자하기는 좀 적합하지가 않고 단기로 봐야겠다 싶은데 오늘 단기 대응은 시가 대응이에요. 항상 단기 대응은 시가 대응을 할 수 있고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아쉬운데 시가 대응을 할 수 있었죠. 시가를 강하게 뚫을 때 따라가면 됩니다. 라고 의견을 줬는데 이 시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시가를 뚫었어요. 그러면 적응하는 방법은 6,600원 시가를 뚫을 때 들어가서 6,760원까지 올랐는데 이런 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6,700원에서 익절하고 나왔으면 오늘 딱 단타 종목으로 좋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단타 대응도 오늘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대응을 했다면 시가 대응이 맞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은 OLED 열처리 장비주죠.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삼성하고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주가 모습을 보시면은 계속 흘러내리면서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이제 OLED가 요새 투자를 많이 집행하면서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할 만한 위치에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그냥 역성장을 7년, 8년, 9년 작년에 특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좀 이렇게 장비 업체들 특히 LG나 이렇게 대면적 OLED 투자 집행 계획이 있어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중이니까 이제 해볼 만은 한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바로 위에 121선 장기 이평이 있는데 오늘 맞고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단기 대응도 갭을 떠서 출발해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위에 바로 저항대가 놓여 있는 모습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해볼 만한데
이격이 굳이 갭 상승한 걸 쫓아갈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격이 좁혀지는 8,000원 수준까지 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하지만 삼성하고 거래하는 기업이 우선순위에 놓이고 비아트로는 삼성하고 거래를 하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는 좀 후순위다. 그런 말씀을 첨부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이제 다우 데이터예요. 다우 데이터는 언택트 시절에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이고, 다우 데이터는 그동안 만년 저평가 기업이었습니다. 만년 저평가 기업이었고 실적은 참 좋은데 제자리를 못 가는데, 이번 언택트 사회가 오면서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서름을 한 방에 털어버리고 그대로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죠. 아직까지 평가가 딱히 고평가다 하기는 어려워요. 여전히 PBR 밴드로 보면은 1배수가 안 되고, 예전에 평가 잘 받았을 때는 한 1.35배수까지 받았었는데 한 중간 수준 왔으니까 아직까지 업사이드는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라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거래량이 세운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트라이 중인데, 이거를 이 가격에서 따라가기는 좀 무리고요.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남았다고 본다면 기다리시다가 11선이나 21선 사이 올 때 그쯤에서 중장기 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1차 매수는 11선 수준에서, 2차 매수는 21선 교차하는 수준에서 매수를 하시면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수익률 현황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최충성 위원의 한국전자금이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김광만 위원의 미투온 올라와 있습니다. 3위권부터는 수익권인데 정재훈 위원의 SFA 반도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2.6% 이상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추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2위에는 박원재 위원의 CJN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CJN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일자로부터 크게 상승하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됐지만 어제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좀 빠졌습니다. 이와 함께 수익률 1%에 그치지만 오늘 다시 한번 3% 넘게 급등 중입니다. 그리고 1위에는 정재훈 위원의 셀트링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제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추가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만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위원님 오늘 어떤 종목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보던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대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정말 우수한 기술력을 좀 가졌고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핵심 장비 공급 업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LCD에서 LCD를 포기하고 OLED로 많이 좀 전환을 했어요. 따라서 이제 OLED 투자를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게 참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이 원익 IPS가 뭐 꾸준하게 추세 우상향을 보일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차트를 보셨을 때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걸 왜 추천해? 근데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10만 주, 20만 주 이상 뭐 한 달 안에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은,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절대 쉽게 죽지 않아요. 오히려 눌릴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실적도 너무 좋아요. 호실적이고
또 이제 앞으로도 그 계속 장비를 앞으로도 계속 그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따라서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좀 하실 때 저는 이 종목을 일단 손절 라인을 31,800원 정도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1,600원 정도를 단기 손절선으로 잡고요. 목표가는 단기 전고점 부분인 38,550원, 38,500원 정도로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현재 이제 매수는 아침에 보다 조금 많이 좀 올라갔는데요. 오늘 한 2.3% 정도 벌써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현재가나 한 33,000원 부근 정도에 이렇게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무조건 눌릴 때는 매수하셔라, 분할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